네, 2023년 9월 27일 이정훈입니다. 민주당이 상당히 기뻐합니다. 유창헌 판사가 인권을 지켜줬다고 합니다. 아, 이재명이 언제 인권 탄압받았나요? 후쿠시마 방류수 안 된다고 민생을 살리자고 단식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백현동 게이트, 대장동 게이트, 또 뭐죠? 대북송금 게이트, 이런 것이 인권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건가요? 네, 저렇게 자축을 하는 민주당을 보면서 저는 독이 든 성배를 계속 돌리고 그리고 기뻐서 마시고 있구나, 이렇게 봅니다. 개딸과 소딸 사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개의 딸이 개딸이라면 소신있게 이재명을 옹이하는 딸들은 소딸이겠네요. 개나 소나 다 떠드는 게 우리 민주당이니까. 개딸과 소딸, 그리고 지록위마를 진시황의 사후 진시황의 위명을 이용해서 진시황의 아들까지 갖고 놀았던 조고, 환관 조고, 개딸과 소딸 조고가 이재명을 완전히 둘러쌌다. 민주당은 조고에 의해서 지록위마의 덫에 걸릴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덫은 언제 본격화하느냐? 비가 오고 하니까 금방 쓸쓸해지네요. 10월입니다. 조만간. 이제 연휴가 들어가는데 10월이면 겨울이고 금방 4월이 옵니다. 내년 총선, 민주당은 처절한 심판을 받을 겁니다. 이 작은 승리에 만족해서 기구만장했다가 큰 전쟁에서 패한 YS를 기억하십니까? 제가 계속 문재인 정권 시절 경남고 출신 대통령이 대한민국 망친다. 문재인은 그래도 운이 좋아서 임기 채우고 갔지만 그가 남긴 영향은 많죠. 그 후과를 이재명이 뒤집었을 것이다. 김영삼은 누가 자신한테 밥을 주는지 모르고 개가 밥 주는 주인한테 충성해야 되잖아요. 누가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고 다른 짓 하다가 IMF 외환위기라는 그런 환난을 초래하고 초라한 대통령으로, 전직 대통령으로 날아갔습니다. 문재인은 임기는 채웠지만 그 후신인 이재명, 물론 둘은 사이가 안 좋지만 처절한 응징을 대신 받을 겁니다. 이재명, 잡범 이재명을 잡아놓게, 아니면 정치적으로 처벌한다면 그 후로는 국사범 문재인을 처벌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민주당의 현실이 어떠냐? 가장 좋은 게, 민주당에서 당대표를 한 사람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당대표 한 사람이 초합 6명이죠. 문재인 씨가 제일 먼저 했고, 추미애, 이해찬. 다 이름들이 독특하죠. 문재인, 추미애, 이해찬. 1, 2, 3대 당대표. 4대 때 이낙연. 그 다음에 이낙연 씨는 조금 그렇다 치고, 송영길이가 5대를 하고, 6대가 이재명입니다. 그 중간중간에 김종인, 김태년, 도종환, 윤호중, 박지원, 박홍근, 우상호 등이 비대위원장이나 또는 권한대행을 한 게 발견됩니다. 민주당 당대표 중에서 이낙연 씨 호남색이 강하긴 하지만 그 양반 제외하고 5명이 독특한 캐릭터를 갖고 있죠. 추미애도 당대표를 했구나. 바로 앞에, 이재명 앞에 당대표를 했던 송영길, 지금 빼박도 못하고 돈봉투 사건에 연루돼 있죠. 돈을 걷어서 송영길이 당선되도록 뿌린 사람들이 돈을 받아서 뿌렸다라는 걸 다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자기들의 죄가 가벼워지고 자기들이 중간에 착복 안 했다는 게 증명이 되니까. 아니면 독박쓰니까요. 그래서 지금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송영길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했네요. 27일. 이러한 송영길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이 떨어지자 자기는 서울시장 선거 그런 거 안 한다고 분명히 말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나가겠다. 나가면 진다고 하는 여론조사가 수없이 있었는데도 나갑니다. 그래서 당대표를 내놓고 그리고 떨어집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게 되면은 국회의원 자리를 내놔야 되죠. 그 계양을을 내놓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 개항을 보궐선거에서 이재명이 당선되면서 그리고 당대표가 돼서 지난 취임 1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할 때 그는 뜬금없이 민생을 위해서 후쿠시마 방류수 반대를 위해서 이런 명분을 내걸고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이재명에 대한 기소, 즉 체포동의가 임박해간 시점이었거든요. 그거는 이미 그간의 수사로 다 그간의 보도로 알려진 것이니까. 그런데 진짜 뜬금없이 민생 뭐 등등 얘기하면서 단식에 들어갔는데 그럼 그가 하여튼 여론도 안 좋고 하니까 정치를 다니는 국회에서 더군다나 민주당 내에서 상당한 반란폭이 나와서 체포가 동의됐습니다. 그때 지금 우리 정치를 보면서 정치는 옳고 그름도 물론 봐야 됩니다. 현대의 정치 그리고 과거 군주정 때의 정치도 정의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정의를 놓치면 항상 무너집니다. 그 정의를 지켜야만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데 정의와 더불어 이렇게 민심이 오고 가는 거, 정의 범위 내에서 민심은 이리 갔다. 누가 더 드센 것 같으면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딴 데를 밀어주고 또 이렇게 왔다 갔다 시계추하는 게 발견됩니다. 정치를 볼 때는 정의와 더불어 이 시계추 현상을 봐야 됩니다. 이재명 씨가 단식에 들어간 거는 정의롭지 못했죠.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그때 우선 시계추 현상부터 말씀드릴게요. 국힘당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이재명이 하도 드세고 민주당이 다수이니까 이재명 체포 동의가 또 안 되면 오히려 국힘당이 유리하다 이런 소리가 나왔습니다. 이건 상당히 패배를 전제로 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국힘당 다수의 의견이었다면 지난 체포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국힘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져주면은 민주당에서 어떤 걸 하든 간에 무조건 체포 동의는 부결됩니다. 근데 그렇게 말을 던져놨음에도 불구하고 국힘당은 전원 체포 동의를 한 것 같고 민주당에서 반란표가 나와서 체포가 동의됐습니다. 국힘당은 마음에 없는 소리, 즉 패배주의에 젖어서 그따위 소리를 했던 거고 민주당에서 비명계는 국민 여론이 워낙 안 좋으니까 당에 대한 충성 때문에 이재명은 아니겠다 하고 난리잘 하고 어려운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체포 동의가 됐습니다. 이게 정치적 현상입니다. 이 정치적 현상의 시계추 현상처럼 반대로 간 게 이번에 윤창훈 판사가 되는 거죠. 그는 자기 소신을 이 구속 결정에 집어넣었어요. 야당 대표이고 뭐 어쩌고 상당히 의심은 되지만 이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해서 구속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게 다 죽어가던 이재명한테 희망의 불빛이 됐습니다. 정청래가 이재명 없는 당에서 왕노릇하고 안민석에 나와서 궤변을 떠들지만 그리고 그렇게 몰아붙인 물론 다수니까 가능하지만 홍익표를 당대표 친명계를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과 같이 간다 그랬는데 이재명 씨가 구속에서 풀려났기 때문에 구속을 안 나가게 됐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제 강성으로 갈 수 있는 충분한 소지를 갖게 됐습니다. 빼박도 못하고 돌격 앞으로 해야 됩니다. 아침 신문을 보다 보니까 조선일보의 윤태곤 컬럼니스트가 상당히 흥미로운 글을 썼습니다. 이재명 씨가 왜 단식을 했느냐? 이분은 어떤 비유를 했는가 하면은 소금이 짠맛이잖아요. 소금이 짙으면 짙을수록 좋지만 그 좋다는 건 뭡니까? 강한 응집력이죠. 순수도가 높은 거죠. 순수도가 높으면은 딸레반이 되지 원리주의자, 돌격대가 되죠. 특공대가 되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이걸 못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딸레반들이 있으면은 처음에 그들이 이룬 성과에 대해서는 박수를 치지만 그들하고 일반 사람이 충돌하게 되면 그들은 독재자가 되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강성파들은 자꾸 나중에 고립이 돼서 그는 이 강성파가 포함된 조직이 새를 불리려면 물타기를 해야 돼요. 우린 부드러운 거야. 그래서 온건파가 여지가 있는 거고 온론파가 끌고 나갈 때 조직은 확대가 됩니다. 사실 이재명은 이해찬과 손잡고 대선에 나왔을 때부터 그리고 본인이 정과 사범에도 불구하고 또 가족이 그런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까지 버텨온 거는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짠물, 지독한 사람이었죠. 그로 인해서 개딸, 소딸들만 남고 대부분이 얼어져 가면서 고립된 아주 강경파만 남았는데 이재명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아,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민생을 돌아보고 후쿠시마 문제를 갖고 뭐 이걸 돌아보면서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검찰 독재 반대한다고 하면서 자기 강성 요소도 유지했지만 제법 국민을 위한다고 하는 것처럼 하면서 단식에 들어갔는데 24일 단식을 하고 이번에 법원에 갔을 때 보게 되면 살도 안 빠졌고 눈매도 그렇고 지팡이 짚고 휘청휘청하는 쇼를 하는 거 보면 야, 웃긴다. 사이비 단식이었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물타기를 해서 많은 대중의 마음을 나는 강경만 가는 사람이 아니다. 당신하고 같이 간다라는 보이면서 단식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거는 자기 살기 위한 방탄 단식이었다는 걸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당황해갖고 이재명 씨가 페이스북에다가 뭐 단결하라는 투로 글을 썼었죠. 제가 한번 다뤘었습니다. 그러니까 친명계가 벌떼같이 일어나서 비명계 원내대표가 나가고 선거를 해서 재집권하게 됐습니다. 이제 친명계가 나서게 됐죠. 이렇게 함으로 해서 민주당은 그나마 이제 비명계를 넣어서 이 이재명계로만 나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딸레반으로 볼 텐데 딸레반으로 안 보는 척 하다가 다시 딸레반으로 가게 됐습니다. 윤태경 씨가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 판사가 이재명 구속을 기각하는 바람에 더 딸레반들이 설치게 됐습니다. 이미 민주당에서는 한청년 의장하고 이재명 특보로 있는 강의원이가 가계표 던진 의원들을 끝까지 추적해 색출하자. 그들의 정치적 생명을 끊어야 된다. 내가 그랬고 뭐 많은 사람들이 비명계를 날리자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물은 증발되고 증발돼서 진짜 짠물만 남겠죠. 이 박광호는 날라갔고 정청래, 서은숙 다 날뛰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YS도 그때 뭐 정치적 투쟁하게 되면 다 이겼죠. 그 내부 싸움에서는 이겼지만 크게 오는 천지가 바뀌고 세상 민심이 바뀌는 거는 하도 교묘하고 커서 못 느낍니다. 매월당 김시습이 쓴 시 중에 유명한 시가 사청사후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 시를 다 외우지 못하는데 사자가 잠깐 사자입니다. 잠깐말 갖다가 잠깐 흐리는 거. 사청사후란 시는 사청환호 오환청 천도유연 황세정 이게 뭔가 하면은 잠시 겠다가 잠시 비가 오고 금방 개었다가 금방 비가 오고 또 금방 비왔다가 개이고 이게 천지조화 아니냐. 천지조화도 이런데 하늘도 이런데 세상 인심은 어떻겠니? 그러면서 회아 편응 환회아 앞에 예는 예 명예롭다 할 때 예아 편응 환회아 회자는 훼손하다 할 때 회아 도명각자 위구명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어떨 때는 나를 명예롭게 합니다. 나를 칭찬하고 어떨 때는 나를 헐뜯어요. 누가? 세상 사람들이. 저도 뭐 이 방송을 하니까 잘한다 어떤 친구들은 야, 너 진짜 강경파다. 어떤 때는 나를 칭찬하고 어떤 나를 헐뜯는 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나를 헐뜯을 때 나는 명예가 필요 없어. 나는 이름 추구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도 한 자리가 올 기회가 있으면은 낼름 가는 게 사람입니다. 저 또한 거기에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화계, 화사, 춘하관, 운고, 운내, 산부쟁. 이게 뭔가 하면 화계, 꽃이 피고 화사, 꽃이 지는 거겠죠. 꽃이 피고 지는 것을 봄이 관리하니? 아니야. 봄이 어찌 관리할 수가 없어. 꽃이 피고 지는 거는 꽃이 마음이지 봄이 마음이 아니야. 어떻게 보면 또 봄이 또 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지만. 그리고 구름이 오고 가는 거는 구름이 오고 가는 문제에 대해서 산은 다투지 않아. 운거 원래 산부쟁. 구름이 왔다 오고 가는 거에 대해서 산은 뭐라고 가타부터 얘기를 안 해.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는가 하면 기어세인 수기인 취환무처 득평생.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겠다. 뭐라고? 내가 세상 사람한테 말할 테니 잘 기억해 두게 하면서 하는 말이 취환, 기쁠환. 기쁨은 취해야 돼. 무처. 내가 누릴 곳이 없어. 득평생. 평생 동안. 기쁨은 누려봐. 나를 명예롭게 하면 즐겨는 보지만 그게 다 허망한 일이란 걸 알으라고.
지금 짠소금들이 모여서 이재명을 옹립하는, 조고와 개딸과 소딸이 옹립하고 윤 판사가 구속 기각해 주니까 만세 같지만, 이거 진짜 즐겁지? 취하는 하되 묻혀 갈 데가 없어요. 구속 면했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된 것도 아니고. 이게 세상이다. 그 세상은 또 변합니다. 자, 이재명 씨가 이번에 구속이 되고 했으면은 큰 틀에서 뭐 호남도 뭉치고 뭐도 뭉치고 하겠지만, 이제 살아났으니 많이 안도를 하면서 무너질 것이고, 짠소금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하든 이 뭐라 그럴까, 사이비 중도파들을 쳐내야 되니까, 그러면 민주당은 점점 더 딸레반으로 가면서 그게 국민들한테 역경을 줘서 민주당은 다음 총선에서 폭망으로 갑니다. 이게 바로 독이 든 성배입니다. 이거를 이재명과 조고, 개딸과 소딸은 돌려가면서 마시게 됐습니다. 윤창훈 판사 덕택입니다. 정치가, 결국은 정치가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공부해 보니까 사회과학에서는 정치가 제일, 인간이 모여 사는 데니까, 인간 혼자로 간다면 인문학에서 문사철이나 종교가 최고일 수 있지만, 사회과학에서는 경제도 정치의 하부고 법학도 하부인 것 같습니다. 정치가 사법의 엉터리를 정리할 걸로 보입니다. 독이 든 성배, 이재명과 딸레반은 잘 마셔라. 저희 판단이었습니다.